모두가 여유로워 보이는 추석 연휴. 계속해서 울리지만 받지 않는 전화와 싸늘하게 식은 손, 그리고 칼에 찔린 상처와 말라붙은 핏자국까지 어느 한 사무실 안 한 남자가 죽어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혜정은 직장 동료 민성과 함께 퇴근하던 길에 집 앞에서 민성에게 고백을 받게 됩니다. 좋아해요. 그러나 민성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 혜정. 집을 나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혜정은 그저 일만 하며 살기에도 벅차 연애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하루하루를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시간 퇴근을 하던 혜정은 집 앞에 다다랐을 때쯤 근처에서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고 도와주세요. 혜정은 알 수 없는 목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황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재빨리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혜정. 무사히 집으로 들어온 혜정은 잠시 후 어느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혜정이네 방에서 빛이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내가 꺼줘야겠다 싶어서. 혜정과 함께 살고 있는 미숙과 지연이 무언가에 심한 충격을 받은 듯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나가고 강혜정 씨 방 창문에는 침입한 적도 없고 현관문으로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은데요. 혜정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형사를 뒤따라간 그곳에서 피로 흥건한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형사님, 이거 정강식이 죽은 사건하고 수법이 억수로 비슷한데요. 동일 범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정 씨는? 화평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혜정이 의식이 없다는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형사들과 그 사이에서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혜정. 해질 무렵 다시 눈을 뜬 혜정은 꽤나 생생했던 장면에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며 잠시 어리둥절해하지만 이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자 혜정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깜빡이는 전등을 갈기 위해 마트에 간 혜정은 형광등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는데 저기요, 이거 계산해주세요. 혜정의 말을 무시하는 마트 직원과 저기요. 순간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형광등. 당황한 혜정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시 형광등을 가지러 가지만 이번엔 혜정의 소나기에서 형광등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이유도 모른 채 유령이 되어버린 혜정은 유령의 시간을 살아가고 내일이 없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어제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제 혜정의 옆방에서 나온 지연의 동생 효연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혜정의 방을 살피고 효연은 혜정의 방에 몰래 들어가려다 방 안에 전등이 켜지자 다시 조용히 지연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뛰고 싶다. 나 걔처럼 막 뛰고 싶어. 몇천만 원의 사채 빚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지연의 방에서 몰래 지내고 있던 효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있는 것에 힘겨워하고 언니, 내가 너무 불쌍해. 나 살면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그런 효연의 존재를 혜정은 이날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는 안 돼. 전날 밤에도 몰래 혜정의 방을 찾았었던 효연은
혜정의 방을 이곳저곳 뒤지며 혜정이 서랍 안에 넣어놓은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데요. 잠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 다시 지연의 방으로 되돌아간 효연의 가방 안엔 구겨진 이력서와 피가 묻은 칼, 그리고 효연의 신체 포기각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광식, 나는 안 죽어. 나는 보란듯이 살아남을 거야. 전광식, 유효유. 근데 형사님, 이거 정광식이 죽은 사건하고 수법이 억수로 비슷한데요. 동일범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정은 자신의 죽음이 효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급히 형사들을 찾아가고, 혜정은 그곳에서 피해자 정광식의 유류품인 핸드폰을 발견. 일전에 집 앞에서 마주쳤던 꼬마아이가 정광식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전수양이야. 수양이구나. 혈액형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양의 목소리를 들었었지만 무서움에 도망을 쳤었던 혜정은 뒤늦게 수양에게 미안함을 전하는데요. 미안해. 혼자서 외로웠지. 그때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누구예요? 유일하게 혜정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 수양. 내 목소리 들리니? 네, 들려요. 혜정은 수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수양은 그때의 혜정이 그랬던 것처럼 유령인 혜정을 두려워하며 혜정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 놀라게 하지 않을게. 혜정은 그런 수양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만 봅니다. 한편 시간은 계속해서 어제로 향하고, 효연이 사채업자 정광식을 만난 날, 취업도 하지 못해 사채빚을 감당하지 못하던 효연의 빚은 어느새 순식간에 7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고, 효연은 결국 정광식이 내민 신체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카페를 나와 길을 걷던 효연. 효연은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이 한순간에 살벌하게 변하며 급히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수양아, 아빠를 살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빠가 죽지 않으면 그럼 어쩌면 우리 다 어쩌면 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방에서 유령이 되어 눈을 뜬 혜정이 내일이 아닌 어제를 살아가며 결국 밤의 문에 다다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밤의 문이란 어둠의 끝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밤의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고 이내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영화는 유령의 시간을 살게 된 혜정이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꼭꼭 닫아두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유령의 시간 속 긴 어둠을 지나 밤을 마무리하며 결국 아침을 맞이하는 혜정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유은정 감독님은 김희천 작가님의 미디어 아트 바벨이라는 작품 속 "요즘은 죽지 않으려고만 하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대사에서 유령 모티브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유령처럼 살아가는 혜정과 세상에 나가고 싶지만 현실에 가로막혀 유령처럼 살아야만 했던 효연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다른 인물이지만 자의 또는 타의로 사회로부터 고립돼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는 유령이라는 판타지 요소를 다루는 만큼 영화 속 재밌는 설정에도 눈이 가는데요. 유령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유령의 시간은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른다는 설정과, 이 외에도 유령은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잔다는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은정 감독님은 주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잔 후 내일이 오는 사람을 보며
내일이 없는 유령은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이 든 후 어제를 살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유령이 된 혜정을 자세히 보시면 아침이 밝아올 때 잠이 들어 늦은 오후에 깨어나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이러한 독특한 설정을 영화 속에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해 놓은 게 많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유령이 되어버린 여자 혜정. 혜정은 어제를 살아가며 자신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 나가고 싶지만 유령처럼 살아야만 했던 회원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 소개해드렸으며 저는 퍼플리였습니다.